로또 1등 인증, 20억 당첨썰. 저는 748회차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당첨금을 수령하러 갔을 때 겪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글이 앞으로 1등에 당첨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작성했습니다. 아래는 당첨금 수령 인증입니다. 서울에 사시든 지방에 사시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자가용으로 가려 했지만 출발하기 전에 긴장이 되어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지하철 4호선 서대문역에서 하차 후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농협 본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복장은 꼭 회사원처럼 정장을 입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에 유명한 당첨금 수령 방법을 보면 본점에 직장인들이 많으니 비슷하게 입고 가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직장인이 많긴 하지만 일반인도 꽤 많이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세미 정장 스타일로 갔지만 다른 당첨자들은 편안한 복장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에 챙겨갔던 청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고 대기했습니다. 일부 글에서는 직장인인 척하며 서대문 경찰서로 택시를 타고 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본점 15층으로 가지 않으며 월요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1층 로비의 데스크에 가서 1등 당첨금 수령을 위해 왔다고 하면 데스크 직원이 행운 고객님이라고 부르며 어느 판매점인지 묻고 확인한 후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단 월요일은 1등 당첨자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날이라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만약 월요일에 바로 수령하시려면 아침에 본사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춰서 일찍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에 갔다가 2시간 30분 동안 대기했습니다. 대기 중에는 어느 정도 대기해야 하는지 데스크 여직원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1층에 카페가 있으니 차분히 시간을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기 순서를 데스크 및 보안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었으니 타고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답답해서 물어보면 데스크에서 월요일이 가장 많이 오시는 날이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말만 해줄 뿐입니다. 대기하는 동안 저 사람도 1등 당첨자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을 카페와 밖의 흡연 구역에서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예상대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들을 보고서 아까 말씀드린 복장은 상관없다고 적은 것입니다. 심지어 아기 유모차를 태운 아줌마도 있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저는 보안 요원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다른 회차의 1등이었던 아저씨 한 분과 아줌마 한 분에게 저 또한 1등임을 밝히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들 또한 인터넷으로 당첨금 수령 방법을 검색하고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다름을 이야기했던 것이 제가 이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첨금 수령 시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일이 빨리 끝나진 않습니다. 3층에 가면 복권사업팀의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읽어볼 서류가 있는데 투자 상품 관련 내용입니다. 상단에는 반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리면 앞에 있는 보안 직원이 저 방으로 안내해줍니다. 앞 순서의 당첨자가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대기가 끝나면 직원이 신분증과 1등 당첨 용지를 받아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겨가시고 용지 뒷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미리 꼭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첨금은 골드 통장 또는 VIP 통장이라고 불리는 농협의 가장 높은 통장으로 만들어줍니다. 30%의 금액을 입금해주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금방 끝납니다. 추가로 MMF라고 흔히 아는 CMA 통장도 만들어줍니다. 이때 만드는 계좌들의 스마트 뱅킹 등 이체 금액 설정을 억 단위로 해두시길 권장합니다. 제가 수령 후 약 한 달 반 지내면서 느낀 점인데 흙수저 인생이라 500이라는 이체 단위도 커 보였으나 아파트 계약을 하려니 이체 한도가 작아서 지역 농협을 부득이하게 찾아갔습니다. 이체 한도를 올리겠다고 하니 억 단위로 적었더니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혹시? 하며 상품 권유를 받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통장 개설 및 수령은 빨리 끝납니다.
그러나 일찍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금 운용 전문 직원을 붙여서 상담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투자 및 운용에 관한 지식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냥 나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니 당신의 당첨금 액수와 실질적인 투자 대비 효율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리 목돈 운용을 공부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였기에 상담을 2시간 가까이 하면서 고민 끝에 딱 하나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들이 권유하는 것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제 돈의 일부를 받아서 돈놀이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마냥 가입하라는 대로 가입하지 말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아마도 보험 상품을 가입시키려 할 것입니다. 저는 당첨금 수령 시 꼭 하려던 투자 상품 중 하나가 그들의 추천과 일치했기에 가입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첨 금액이 적거나 당신이 확고하게 쓰임새가 있다면, 비청산 혹은 시중의 타행에서 미리 투자하려는 상품이 있다면 그들의 상품 판매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 당첨자를 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당첨금 수령 글도 읽으셨을 것입니다. 티내지 말라고 하지만 제가 수령하러 가보니 티가 났습니다. 그곳 직원이나 출입하던 모든 사람의 눈에 제가 로또 당첨금 수령하러 온 것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점에는 매주 매일 똑같은 1등을 지겹게 보는 사람들이 근무합니다. 농협 건너편은 경찰서가 있고 그곳 사거리의 삼각교통선마다 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령 후 나올 때 붙는 사람은 없으니 자연스럽게 다시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수령하고 한 달 보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령하기를 두려워하는 바보는 없겠지요? 주변에 알리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사항입니다. 당신의 친구와 지인에게 이야기해서 시기와 국어를 받고 싶지 않다면 알리지 마십시오. 가족에게는 정말 당신의 선택입니다. 저는 집안에 빚이 있고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외면할 수 없어 부모님께만 알렸습니다. 부모님께는 비청산과 어느 정도의 여윳돈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주변에서 의심할 경우에는 함께 생각한 변명을 말씀드리라고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등 당첨 사실을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알릴 생각이 없습니다.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이야기할 뻔한 적이 수령 전에도 있었습니다. 당첨되고 수령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었기에 몇 번의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정말 자랑하고 싶다는 충동이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입이 가볍거나 과시욕이 강하거나 스스로를 못 믿겠다면 한동안 술을 마시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되려 수령 이후에는 그간의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 글을 썼다가 지운 것도 당첨금 수령 한 당일 저녁에 집에 와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적었던 것이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골드 통장에 되도록 당첨금을 놓고 사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본점 담당 직원의 충고였는데 당신의 주거래 통장으로 거액이 옮겨질 경우 해당 지점 직원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1등 당첨을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권유 전화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동네에 있는 지점일 경우에는 이 루트를 통해서 1등이라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믿고 당첨금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다짐을 쳤고자 합니다. 절대 낭비하지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고 흥청망청하다 패가망신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그들의 실패가 아닌 조용히 티를 내지 않고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아마 위에 언급한 최근의 저처럼 인터넷과 SNS를 즐기는 2030 당첨자들도 인증을 통한 자랑을 많이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평소처럼 지내고 있을 것이라 짐작해봅니다. 저 또한 이전의 일을 계속할 것이고 낭비하지 않으며 약간의 재정적 여유를 가진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글이 인터넷 여기저기로 퍼져서 매주 나오는 로또 당첨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작성했습니다. 물론 자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익명성에 기댄 자랑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는 식으로요. 당첨금 수령 후 한 달 반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똑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씀씀이가 헤퍼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약간 충동 구매 성향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은 제 스스로 느끼기에 허용 범위 안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일부는 적금 및 펀드에 분산하고 있고 당첨금도 여기저기 알아보며 공부하며 나눠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딱 제 마음대로 쓰자고 5천만 원만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절대 패가망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을 저번에 지우고 나서 평소처럼 지내면서 자랑할 생각도 없어졌다가 어제 포텐이 올라온 2등 당첨 글을 보며 다시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더라가 아닌 정보가 내 쌍에 없었으니 확실한 정보를 올리겠다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단 불펌은 환영합니다. 복권에 당첨돼도 평생 부자로 살기 힘든 이유. 오늘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다면 과연 평생을 부자로 살 수 있을까요? 돈만 많이 벌면 만사가 다 해결되고 걱정이 사라질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로또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세계 최대 도시락 체인인 스노우폭스의 김승우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의 속성을 잘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그리고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돈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김 회장은 7번의 사업 실패를 겪은 후 8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성공을 이룬 자수성가형 사업가입니다. 현재 그는 4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한 인물로 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통해 돈의 속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돈의 속성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인격체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멀어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소비 습관이 다르면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쉽게 낭비와 무절제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나중에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쉽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함부로 다루면 감정이 상하고 결국 돈이 나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돈은 중력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력이 무거운 물체일수록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듯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모으기 어려울지라도 일단 한번 모이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쉬워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모으겠다고 목표를 세웠을 때 처음 1억 원을 만들기 위해 100의 노력이 필요했다면 다음 1억 원을 만드는 데는 90의 노력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80, 70으로 줄어들며 더욱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돈을 모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요령을 터득한 사람에게는 1억 원으로 10억 원을 버는 것이 10배 힘든 일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시작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큰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7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와 총 1200만 원이 되는 것과 같은 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다릅니다. 총 수입은 같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큰 돈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위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덕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상여금은 일정하지 않은 수입입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받는 달에는 사고 싶은 것들을 한꺼번에 사지만 비상여금이 들어오지 않는 달에는 쪼들리는 생활을 하게 되어 소비 패턴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비정기적 수입을 잘 관리하고 모을 수 있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남의 돈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친구에게 밥을 사줄 때 음료 하나를 시킬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과 친구가 밥을 샀을 때는 금액을 신경 쓰지 않고 이것저것 시키는 사람의 태도는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타인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돈도 똑같이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테크가 어려워지고 부자가 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는 나의 돈을 대하는 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돈 역시 존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돈을 번 사람들과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고생하고 피땀 흘려 번 돈은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이나 복권 당첨금과 수년 동안 꾸준히 일해서 모은 적금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같은 액수라도 고생해서 벌었느냐, 쉽게 벌었느냐에 따라 돈의 무게와 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떠나가지만 고생해서 번 돈은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돈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명확히 하고 계획대로 관리해야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평소 돈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되돌아보며 돈의 속성을 이해하여 부자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